세 자리 짝수 찾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수조사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제 재기적으로 해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거는 어떤 전수조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재기적으로 구현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결해도 경우의 수가 많으면 그 알고리즘 가지고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재기 방식으로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을 잘 안 되시는 분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재기적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기적으로 해결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재기 함수를 만드는, 전수조사한 재기 함수를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만나면 계속 재기적으로 한번 해결하는 그런 코드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로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문제는 n개의 정수 di가 주어지는데, 정수라기보다는 한 자릿수 숫자들이 주어져요. 한 자릿수 숫자들. 0부터 9까지 한 자릿수 숫자들이 주어지는데, 최소 3개, 최대 100개가 주어집니다. 최대 100개.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주어진 정수로 만들 수 있는 독특한 세 자리 짝수를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라. 그러면 문제에서 항상 문제가 주어지면은 입력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제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최대 100개가 주어져요. 100개가. 그러면 우리가 원래 조사해야 되는 수는 100개의 수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는 그 100개에서 3개를 선택해서 만드는 거죠. 앞자리에 넣고 뒤에 넣고 뭐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 우리가 실제 해봐야 되는 조합의 수는 최대 맥시멈은 103입니다. 100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다 해봐야 돼. 근데 실제 그걸 해봐야 돼요? 100의 3이야. 그럼 100의 3은 실제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맨 첫 번째 수에는 어떤 값은 못 들어갈까요? 세 자릿수를 만들어야 돼.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못 들어가? 0은 안 돼요. 맨 마지막에는 짝수여야 돼. 그럼 뭐가 안 들어? 홀수들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자릿수 정수를 만드는데 최대 몇 개가 필요해요, 정수가? 3개가 필요하죠. 근데 100개가 주어져. 100개가. 그러면 예를 들면 5라는 숫자가 20개 있어요. 그럼 그 20개를 다 쓸 필요가 있어요? 최대 몇 개 쓸 수 있어? 3개예요. 근데 걔는 홀수니까 최대 2개밖에 안 써요. 그쵸? 그 5는 마지막 자리에는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 문제를 살펴보고 무작정 전체를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전 처리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전 처리라는 건 입력이 주어졌지만 나는 그 입력이 주어진 대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입력의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입력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꾼 입력을 가지고 뭔가 조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전 처리할 때 사전 처리하는 게 너무 복잡해. 막 이것 따지 저것 따지려면은 막 복잡해요.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문제없이 그거를 안 줄여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전 처리를 그냥 안 하는 게 코드에 깔끔한 거는 더 깔끔하겠죠. 사전 처리하기 위해서 막 복잡하게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냥 n을 쓰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n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할 거예요. 근데 그 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이제 굳이 그걸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욕심상에는 되게 뭔가 옵티마이즈 해가지고 만들고 싶은데 그걸 안 하면 코드는 한 10줄이면 되는데 그걸 하느라 코드가 한 100줄 돼. 그러면 별로 하고 싶진 않겠지. 그래서 그것도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전 처리할 수 있는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눌까? 뭐 이런 걸. 예를 들면 마지막 자리는 짝수만 들어가니까 홀수와 짝수를 나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홀수와 짝수. 아니면 이렇게 3개 그룹을 나눠서 요 자릿수에서 고려할 수들. 첫 번째 자릿수는 0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애들이 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자리는 또 0 포함해서 다 올 수가 있고 마지막 자리는 뭐만 와? 짝수만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입력을 받으면서 홀수인 애는 다른데 짝수인 다른데 뭐 다른데 해가지고 3개 집합을 만든 다음에 요 각각에서 뭔가 초이스하는. 근데 그렇게 초이스하는 것도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뭔가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5가 10개 있다. 그럼 10개가 다 필요 없는 거죠. 3개, 최대 3개만. 뭐 더 따지면 더 줄일 수 있는데 그냥 3개라고 하고 다 3개 넘는 애들은 버립시다. n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리는 거를 어떻게 할까요? 버리는 것. 내가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로 하실 텐데 100개짜리 숫자가 들어오면 100개짜리를 입력을 받았겠죠. 그래서 벡터, 뭐 C++는 벡터, 뭐 어디면 자바는 배열, 뭐 리스트에 넣겠죠. 리스트에 다 넣은 다음에 그러면 얘를 쭉 보면서 5는 3개만 남기고 2는 뭐 몇 개만 남기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리스트에 넣고 하나씩 제거해가지고 땡기고 이러려면은 그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정렬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렬. 데이터를 정렬해요. 그러면 앞에 맨 0들이 쭉 나오고 1들이 쭉 나오고 2들이 쭉 나오고 3들이 쭉 나오겠죠. 그럼 그렇게 놔두면은 정렬해 놓고 전수조사하면은 여기서 3개 이상 고려해서 그냥 점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데이터를 정렬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정렬 방식은 무슨 정렬 방식이에요? 비교 기반 정렬 방식이에요. 근데 비교 기반 말고 쓸 수 있는 정렬 방식이 뭐가 있냐면 버켓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버켓 정렬. 버켓 정렬은 이렇게 구간을 나누고 구간에다가 넣는 거야. 근데 얘를 완전히 구간, 버켓 정렬하는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문자열이 주어지는데 그 문자열에 있는 뭔가 문자들을 파악해야 돼. 그럼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빈도수 배열이죠. 26개짜리 배열을 만들어서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 D가 몇 개. 그거를 이렇게 파악해서 보통 그 문자열 문제들 많이 풀잖아요. 얘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숫자가 0부터 9니까 10개짜리 배열을 잡아서 입력을 쭉 읽으면서 뭘 만들 수 있어요? 빈도수 배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빈도수 배열을 만든 다음에 이 빈도수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O는 2개까지만 쓰게끔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O가 10개, 20개 되면 필요 없는데 걔를 제거하기 위해서 리스트에서 하나씩 제거하고 있다. 그거는 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번 어차피 N개 입력받으니까 입력받을 때 예를 들면 배열을 받은 다음에는 10개짜리 배열 만든 다음에 ON을 한번 훑으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빈도수 배열이 만들어지죠. 그럼 그 빈도수 배열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사전 처리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렬을 할 때 이제 뭔가 나중에 정렬 파트 가서 한 번 더 빠른 정렬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를 정렬해야 될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정렬 방식 갖고 정렬을 안 해도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버킷 정렬 같은 걸 이용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조사를 하다 보면은 중복 조사를, 그러니까 답이 중복해서 나올 수가 있죠. 중복해서 234라는 수를 여러 번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234를 여러 번 만드는 형태로 조사를 하면은 효율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효율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전수 조사할 때는 중복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중복을 만들지 않게 전수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중복을 조사를 하지 않게 만들려면은 그 빈도수 배열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원래 이거 갖고 하면은 2를 여기서 고려했다가 저기 가서도 또 2를 고려하겠죠. 근데 빈도수 배열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순서를 생각해 보면은 중복해서 조사 안 하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끝에 여기 보면은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름차순으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답을 다 구한 다음에 또 정렬을 해요. 답을 다 구한 다음에 정렬하는 게 아니라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름차순으로 답을 구하게끔 전수조사를 하시면 돼요. 중복하지 않고 전수조사 하시면 돼요. 작은 수부터 이용해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들을 만나면은 문제를 읽고 잘 그 문제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수조사할지를 이제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더 심플한 방법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직관적으로 살펴보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걸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숫자를 갖고 주어진 n개의 수를 갖고 조합을 만드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럼 그냥 이 수 갖고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어떤 조합들이 만들어지는지 살펴봅시다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는 어떻게 가냐? 세 자릿수 짝수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럼 세 자릿수 짝수는 제일 작은 세 자릿수 짝수가 뭐예요? 100이에요. 제일 큰 거는 998이에요. 몇 개 있어? 한 450 몇 개 있겠죠. 그러면 100부터 포르프로 998까지 플러스 2 하면서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증가시키면서 뭘 해보면 돼? 100을 내가 갖고 있는 수로 만들 수 있는지, 100이란 수를 내가 갖고 있는 수로 만들 수 있는지는 아까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사전 처리하면서 빈도수 배열 만들었죠. 그러면 빈도수 배열 갖고 100을 만들 수 있는지 보는 건 쉬워, 안 쉬워? 쉽죠. 나눠봐서 0이 2개 있고 1이 하나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포르프 돌리면 이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럼 그 어느 게 제일 쉽고 간편한 방법이겠어요? 제기함수 만들어가지고
전수조사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른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문제를 보고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그 전수조사 하기보다는 거꾸로 100부터 990까지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숙제로 문제 해결하지 마세요. 그거는 못하게 여기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제 전수조사 훈련하는 거니까 전수조사 훈련을 하는데, 이때도 아마 빈도수 배웠으면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사전 처리를 좀 효과적으로 코드를 막 이만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코드를 갖고 좀 사전 처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재기함수 갖고 사전 조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게 훈련이니까 그걸 해보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거꾸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전수조사를 뭔가 해야 되는데 문제부터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답이 뭐지? 내가 찾아야 할 답이 뭐 어떤 거지? 이 답이 가능한 답이 범위가 어떻게 되지? 얘가 작다 그러면 얘로부터 거꾸로 가볼 수 있거든요. 이 답을 내 주어진 입력이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는 형태로 거꾸로 생각하는,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문제들을 만났을 때. 뭐 이게 꼭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나 이런 연습 문제들 풀 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뭐 졸작을 만들든 무슨 응용을 만들 때도 여러 문제들이 만날 텐데, 그런 문제들을 만나서도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입력 데이터가 뭐고 어떻게 들어오고 그거를 어떻게 가공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답을 만들어낼 건가, 이렇게 갈 건가 거꾸로 갈 건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도 해결해보고 저렇게도 해결해보는 그런 훈련들을 하면은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좀 더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 자리 짝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실제도 그것도 한번 그냥 숙제는 아니지만 만들어 보세요. 100부터 998까지 플러스 2 해가면서 주어진 입력으로 100을 맞는지 통과가 잘 되는지 보세요. 그걸로 URL 제출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연습자만 해보시고 금방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슬라이드 하나 더 추가한 게 요건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는 전수조사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수조사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관적인 방법으로 구현해서 작은 범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을 제가 계속 반복 말씀드리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특히 그 재기함수를 작성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해보시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가장 직관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재기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재기를 안 쓰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되게 쉬운 문제들은 재기 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반복문 써서 해결할 거예요. 우리가 일장에 살펴봤던 세 개 문자 크기, K 크기의 부분 문자열이 다 다른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개수를 찾아라. 그럼 그거를 재기함수 써서 해결하기보다는 그거는 포문 써서 해결하겠죠. 근데 이럴 때에도 항상 직관적인 방법 말고 직관적인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어보고, 그 직관적으로 문제가 잘 풀리면은 그 다음에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늘 생각을 해야 돼요. Can we do better? 이거를 마음속에 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또 해결하지? 그럼 그때 그 문제는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기법을 쓰면 n제곱 정도의 비용을 n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대로 우리가 문제들을 접근해서 해결해 보면 좋아요. 그리고 조사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많으면 그것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방금 전에 살펴본 문제처럼 그 입력 크기를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00개의 그 한 자리 정수들이 들어왔는데 그걸 갖고 그냥 NC3를 해서 답을 찾은 다음에 그거를 소팅해가지고 중복 제거하고 출력한다. 그럼 세워라 내워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마시고 혹시 내가 사전에 이 입력 크기를 가공해가지고 줄여가지고 100C3이 아니라 뭐 50C3으로 줄일 수 있냐? 그걸 보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거죠. 근데 똑같은 말이지만 그 줄이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라인 수가 커지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바에는 아마 다른 방법을 해결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처리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사전 처리를 하셔야 돼요. 사전 처리에 너무 또 비용을 많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비용을 쓰는 거가 되는 거예요.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중복된 애들 막 제거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빈도수 배열을 쓴다든지 뭐 다른 방법들을 활용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전수조사를 이렇게 강조하는 그 재계함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 재계함수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기계적으로 또 개선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기법들을 12장, 13장, 10장에서 계속 설명해 드려요. 대추적, 분기정. 근데 대추적하고 분기 한정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재계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해결하는 그 알고리즘이 나와야 거기다가 대추적을 기능을 넣다든지 분기 한정으로 바꾼다든지 메모리제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때 전수조사를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수조사는 재계 알고리즘을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구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거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구현할 경우 중복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나 똑같은 이미 구한 답을 또 구하는 경우, 아까처럼 248을 여러 차례 구한다든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사하는 방법, 조사하는 순서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조사하는 순서를 고민해서 중복 조사하지 않도록 조사하는 게 좋은 거지, 다 구하고 나서 나중에 그거를 중복된 거를 제거하겠다. 그럼 그거는 또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수조사할 때도 전수조사하는 순서, 그 순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건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제를 뒤집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입력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해서 답을 구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답부터 문제로 가는 거예요. 답으로부터 문제.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답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고 거꾸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효율적인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수조사 관련된 얘기인데, 뭐야? 제가 추가한 파트가 요거예요. 비재기적으로 조합 문제 해결하기. 제가 앞부분에 이제 조합 문제를 설명드렸었잖아요.
n에서 m개를 선택하는 문제. 이 세 자리 짝수 찾기도 nc3 하는 거죠. n에서 n개의 그 정수들, 숫자들에서 세 개의 정수를 골라서 그걸로 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조합을 구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을 해결하는 문제들은 전수조사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 이 문제를 우리가 리커시브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리커시브하게 짤 수 있는데, 조합 문제도 그 리커시브하게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복문을 이용해서도 그 조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조합 문제를. 근데 반복문을 이용해서 조합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수조사 문제가 나오면은 제기로 작성하는 게 더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이에요. 그거를 제기로 안 짜고 반복문으로 짜라 그러면은 원래는 더 힘들어야지 정상이에요. 아주 간단한 문제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복잡한 문제들은 그거를 반복문으로 짜라 그러면 오히려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반복문으로 어떻게 짤까? 근데 늘 세 개를 찾아야 된다. 조합을 세 개짜리. 그러면 3중 포문으로 찾을 수 있어요. 3중 포문으로 모든 조합을. 우리가 찾는 게 1, 2, 3 첫 번째 조합일 거고,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게 1, 2, 4, 1, 2, 5, 1, 2, 6, 1, 2, 7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루프가 1부터 나가는 거, 그 다음에 2부터 가는 거, 첫 번째 포루프가 있고, 그 다음은 두 번째 요소를 결정해주는 포루프가 있고, 세 번째 요소를 결정할 포루프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세 개의 포루프로 모든 조합을, 세 개짜리 조합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K, R, M. 이 M이 고정되어 있지가 않은 거지. 세 개짜리 찾아야 될 때도 있고, 네 개짜리 찾아야 될 때고, 다섯 개짜리를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마다 우리가 필요한 포루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그걸 인자로 M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내가 늘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포루프를 N개 만들면 그러니까 M개를 만들면 M개를 중첩시키면은 조합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오, 이게 어떻게 해.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반복문으로 해결하려면은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지.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직관적인 생각은 반복문을 이렇게 중첩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반복문을 이 M이 변하면 어떻게 늘리지? 아무 생각해도 이게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인터넷 뒤져보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비트 표현을 이용하는 거예요. 조합 문제에서 비트 표현을 이용하는 거예요. 비트 표현. 그러면 n비트가 있으면 n개 요소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n비트가 있으면 n개 요소. 그렇죠? 이 조합은 어떤 요소가 그 조합에 포함될 수 있고 포함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5비트다. 그럼 5개 요소가 되는 거예요. 0, 0, 1, 0, 1이면 첫 번째와 세 번째 요소가 포함된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5, 2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0, 0, 0, 0, 0부터 0, 0, 0, 0, 1. 여기서부터 반복하면서 어떤 애들을 활용하게 돼요? 우리는 5, 2니까 1비트가 이 1인 애가 몇 개 있는 애? 2개 있는 애들이 우리가 필요한 애들이죠. 2개 있는 애들.
그 두 개 있는 애들만 다 쓰면은 우리가 필요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n비트니까 내가 n개니까 1이 n인계까지 0에서 n인계까지를 반복해야 돼. 반복해서 이 비트를 쭉 만들어내서 쓸 거예요. 물론 이 중에 필요한 건 몇 개 안 돼. 그렇지만 그거를 해서 이 i 값의 비트 카운트를 계산합니다. 그럼 모든 조합은 이 안에는 나타나 있겠죠. 그렇죠? 1이 있는 조합의 수는 이 안에는 1부터 쭉 가면서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에 있는 비트의 개수가 내가 찾고자 하는 m개다. 그럼 조합을 찾은 거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즉 가다가 0, 0, 0 아니 그 다음이 바로구나. 요게 아이씨 내가 산수가 안 되네. 이렇게 되면 요 순간에 처음으로 OC2를 만난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애를 요 집합에선 1, 2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반복하면은 모든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방법은 문제점은 뭐냐? 반복을 너무 많이 해요.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5, 2인데 1인에 3인에 4인에 5인에 다 보고 있죠. 그래서 별로인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 조합을 생각할 때 비트 표현을 활용한 그런 아이디어는 늘 갖고 계세요. 어딘가에는 써먹을 수 있어요. 어떤 조합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조합의 결과를 가장 적은 정보로 나타내려면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비트 표현을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어떤 문제에서 내가 답으로 요 얘를 선택했어. 그 선택했다는 거를 가장 작은 크기로 나타내려면 뭘 이용하면 돼? 비트 표현을 이용하면 가장 적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비트 표현을 이렇게 가면은 모든 조합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반복문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거는 근데 비트 표현을 많이 이렇게 활용해 본 사람은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예요.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는 더 조금은 직관적인데, 실제 반복문을 반복하면서 조합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모든 조합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모든 조합을 내가 반복문으로 만든다는 거는 조합을 만드는 뭘 만든 거예요? 조합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 조합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만들려면은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되겠지. 방법을. 그러면 어떤 순서로 내가 반복하면서 만들어낼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은 사전 순서대로 만드는 거예요. 조합의 사전 순서. 조합의 사전 순서라는 건 5, 3이다. 그럼 5개에서 3개를 찾는 거예요. 조합을. 그러면 첫 번째 조합은 이거예요. 사전 순서상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조합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전 순서는 뭐가 될까? 1, 2,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1, 2, 5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1, 3, 4. 1, 3, 5. 1, 4, 5. 그 다음은 2, 3, 4. 어디까지 가냐? 3, 4, 5.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이 순서대로 만들어주는 뭘 만들면 돼? 알고리즘을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복문으로 만든 알고리즘 만들면은 조합을 찾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죠. 반복문으로. 반복문으로. 그게 요놈입니다. 요놈. 여기 보면 첫 번째 여기서 뭐라고 있냐? 얘를 만들었어요. 얘를. 근데 얘 다음에 얘로 가는 건 첫 번째가 1, 2, 3이다. 라는 건 쉬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전 순서로 조합을 만들 때 첫 번째 조합이 뭐가 되어야 될지는 누구나 다 알죠. 1, 2, 3. 제일 작은 애들 3개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 부분을 맨 마지막 애를 계속 증가시키면 돼요. 일치. 언제까지? n이 될 때까지. 1, 2, 6이라는 건 존재 안 하는 거죠. 1, 2, 5까지 해요.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더 이상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하나 앞으로 가야 돼. 하나 앞으로 간 다음에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 증가시켜요. 증가시키고 1, 3, 5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증가시킨 다음에는 얘를 이용해서 그 뒤에 있는 애들을 하나씩 플러스 1을 해줘야 돼요. 얘가 3이면 얘는 4가 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여기 갔는데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1, 4, 5가. 여기 5가 안 돼. 그럼 앞으로 갔잖아요. 그럼 2를 2로 증가시켰어요. 그럼 얘가 2로 증가시키면은 여기서 얘네들을 하나씩 플러스 1 플러스 1 해가지고 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2, 3, 5. 2, 4,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뭘 하냐면 요 화해문에서 뭘 하냐면 증가할 위치를 찾아요. 증가할 위치. 그 위치가 여기일 수 있고 여기일 수 있고 여기일 수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면 뭐만 하면 돼? 플러스 1만 하면 다음 걸 찾아요. 근데 앞에 에면 얘를 증가시키는데 얘만 증가시키면 안 되고 뭐까지 증가시켜야 돼? 뒤에 있는 애들까지 증가시켜야 돼. 그걸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뭔가 이런 걸 반복문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반복하면서 만들어야 될 조합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은 비트 표현을 이용하는 거예요. 비트 표현 같은 거.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조합을 실제 내가 만드는 거지. 조합을 반복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순서로 만들지를 내가 생각해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순서를 결정했어요. 뭔가 직관적인 순서. 보통은 이게 사전 순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직관적으로 이 순서를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이 순서를 만드는 반복 알고리즘을 고안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반복해서 고안해내는 알고리즘은 아이디어는 심플해요. 근데 이거를 많이 안 해보면 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알고리즘이 그렇게 어려운 알고리즘은 아닌가? 그건 여러분 판단.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 문제를 제기적, 비제기적 하는데 첫 번째 같은 비트 표현 이용하는 거는 차라리 제기함수 돌리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너무 이게 커지니까 반복해야 되는 게. 근데 아이디어들, 이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비트 표현을 내가 문제 해결할 때 뭔가 조합 문제 관련해서 응용할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비트 표현은. 최소 작게 우리가 정보로 갖고 있는 거고 비트 표현에서 이 위치가 1인지 0인지 파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근데 안에서 하는 일은 많죠. 비트 변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얘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생각을 해보시고